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설득의 디테일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스피치 학원 대표이자 또 사람들을 지도하는 강사이기도 하죠. 말의 중요성, 설득의 힘을 저는 믿어요. 사실 설득이라는 것은 논리보다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그렇고요. 면접을 보러 갈 때도 똑같아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큰데, 이 책은 제임스 보그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임스 보그 지은이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요? 설득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자타공인 세계적 대가. 어린 나이에 마술 심리학에 매료되어 영국의 유명 마술사 단체인 매직 서클의 최연소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득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관객에게 기적을 믿도록 설득해야 하는 마술사의 섬세한 의사소통 및 심리 기술을 몸소 체득했다. 네, 이렇게 잠깐 작가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이 책은 미국 800인의 CEO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제 경영서. 그리고 목차 소개를 좀 한번 해드리자면 1장부터 10장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1장은 설득, 2장은 경청, 3장은 집중, 4장은 몸짓, 5장은 기억, 6장은 언어, 7장 전화, 8장 협상, 9장 난관, 10장 유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10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 스피치 전문가라면 많이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도 스피치 관련된 책을 2권 집필한 저자로서, 작가로서 이런 내용들을 제 책에 넣어놓기도 했고요. 일단 1장 같은 경우에는 설득인데,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과 진심이다,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진정성이거든요, 스피치는. 그리고 또 이 4장 같은 경우에도 몸짓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말을 할 때 더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적인 요소는 고작 7%에 해당된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스피치 전문가라면, 그리고 이제 말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자나 교수님들이라면은 누구나 거의 알 법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요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4장. 몸짓. 의사소통의 90% 이상은 비언어적 메시지다. 이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낭독할 책은 설득의 디테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이 책의 4장 몸짓 부분을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소통의 90% 이상은 비언어적 메시지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메라비안 법칙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자, 소통은 단순히 말하기와 듣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말하거나 들을 때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비언어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거나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과 설득력을 높인다.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원한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 내뱉은 말이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과는 판이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당신의 몸짓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 당신은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보낸다. 발신자. 상대방은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석한 뒤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당신에게 다시 보낸다. 수신자. 상대방의 답변에 당신은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 방식으로 반응한다. 발신자는 해석될 몸짓 언어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한 수신자는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
우리는 서로 번갈아 이야기를 하거나 들으며 자연히 발신자가 되기도 하고 수신자가 되기도 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몸짓으로 표현하는 메시지의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비언어 전문가 에크먼과 프리센이 명명한 정보적 활동이다. 이는 발신자가 별 의도 없이 무심코 취한 몸짓을 수신자가 제멋대로 해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비언어적 행동이 의도치 않게 신호를 보내면 수신자가 제대로 또는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태는 이른바 소통적 활동으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심리학자들이 몰두해온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대면 교류에서 언어 메시지의 비율은 40에서 45%인데 비해 몸짓 언어 메시지의 비율은 그보다 많은 55에서 60%다. 곧 발화되는 언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달되는 의미는 전체 내용의 절반이 채 안 되고 나머지는 화자의 비언어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다. 일상에서 대화를 중심으로 교류가 이어지는 까닭에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것도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관계에서 적절히 처신하려면 들리는 이야기에만 집중하기보다 비언어적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동을 언어에서 따로 떼어놓고 판단하면서 상대방 내면의 감정을 해석해야 한다. 당신도 특정한 인상을 주고받을 때 비언어적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몸짓 언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를 대신하기 위해, 언어를 보강하기 위해, 화자의 기분을 표현하거나 감추기 위해. 사회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만남에서 단 몇 분간의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한다. 이는 직장 안과 밖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는 상대방의 성격부터 복장, 몸짓 언어에 이르기까지 당장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를 파악한다. 물론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도 관찰자 입장일 때와 반대로 관찰당하는 입장일 때는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모든 게 인식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잠시 우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다. 한 노인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곳에 노인의 친구가 있었는데 95세의 늙어 빠진 친구의 무릎에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친구에게 물었다. 여기는 지옥 아닌가? 그런데 왜 자네는 벌이 아니라 상을 받고 있는가?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 벌 많네. 이 여성분한테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핵심 요소, 곧 인식의 전환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그에 따라 상황을 읽는 방식을 바꿔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에드워드 드 보노의 연구에 따르면 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의 90%는 인식 실수에서 시작된다.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면 감정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직장 밖에서 보이는 비언어적 행동은 직장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들보다 한결 해석하기가 쉽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의 역할이 서로 달라 솔직한 감정을 억눌러야 할 때가 많고 또 그만큼 감춰야 할 때도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매 순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눈치 빠른 이들에게 금세 들키거나 분석되기 마련이다. 우리 몸의 자세와 위치, 움직임이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깊은 내면의 생각을 타인이 공유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개인적 자산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타인의 다양한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감정 역시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 소통하는 두 당사자가 공감한다면 쌍방향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몸짓 언어라는 용어는 보통 우리의 비언어적 행동을 지칭한다. 소통에서 몸짓 언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당신은 말없이 고유의 몸짓 언어를 통해 어떤 인상을 전달하는 중이다. 당신은 의사소통을 피할 수 없다.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한 이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알게 될까? 그리고 그 생각들은 방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과 얼마나 상충될까? 아주 즐거운 파티였어요. 속마음, 그냥 집에서 TV나 볼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죠. 아직 만나볼 분들이 더 계셔서요. 속마음, 제발 시간 축내지 말고 어서 가라. 장난하나? 자기 회사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당황하는 걸 봤으면 좀 알아차려야지. 아니요. 괜찮아요. 이 잔디깎기 기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속마음, 겪을수록 진짜 최악이 이웃이야. 짜증나. 잔디깎기 기계를 빌린 게 벌써 5번째잖아. 작년엔 곧 살 거라더니. 어쩌면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는 보통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상대방 역시 우리의 마음을 읽게 될 것이다. 어쨌든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비언어적 요소를 따로 관찰하면서 사람들을 읽어내야 한다. 그들의 몸짓 언어를 해석해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처럼 소통의 비언어적 수단이야말로 사람들의 실제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단서다. 몸짓 언어를 읽어내는데 성공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퍼즐처럼 짜맞춘 뒤 하나의 맥락 속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몸짓 언어는 과학이 아니다. 하지만 여느 기술들을 새로 습득할 때처럼 서로 다른 제스처, 버릇 등 준 언어를 관찰하면서 점차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간혹 시중의 잡지나 책에서 이런 몸짓은 이런 의미고 저런 버릇은 저런 의미라는 식으로 단정 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당신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정보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단정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다. 그래도 마음 읽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조언이 타인의 마음을 좀 더 제대로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면 비언어적으로 발산되는 신호에 각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언어적 수단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도 통제 불능의 감정이 유출되면 모든 게 들통나고 만다. 사람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주파수를 동일하게 맞춘 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몸짓 언어가 타인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읽고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설득의 디테일의 4장 몸짓 부분의 일부를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교감이고 공감이고 동감이고 몸짓이고 이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설득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제 신유아TV 컨텐츠 채널 안에 많이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스피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또 설득에 대해서 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많이 나는 남들을 잘 설득을 못해서 힘들다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더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 신유아가 집필한 스펙보다 스피치다 유튜브 스피치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3권의 책이 연결성이 굉장히 참 많아요. 설득에 관한 것, 말에 힘이 있다는 것. 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유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